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자격 수산물 품질 관리사 수산 일반을 맡게 된 김수철입니다. 저는 수산대학을 나왔고 나온 후에 항해사를 경험을 좀 했고 현장에서 활동을 약 20년 동안 이제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식품 공장이나 주류에 관련된 공장들을 직접 경영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이제 발명에 대한 쪽에서 또 특허를 이제 받았고요. 그게 이제 그 기술이 첨단 기술이라는 빌딩형 다용량 입체 양식 기술이라는 육상 양식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내 특허 그리고 이제 중국, 미국 이런 데서 이제 특허 등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수산물에 관련된 수산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식품 공장이나 이 운영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가 자격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이제 시험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국가의 어떤 법령이나 국가의 어떤 행정의 법률이 이제 정해져 가지고 대통령령, 부처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따른 품질 관리입니다. 수산 일반에 관한 이런 부분인데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이제 국가 세계의 어떤 산업 발달의 발달로 인해서 환경 오염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한 수산물이나 이게 농산물에 대해서 이제 유해 물질이 이제 오염될 수가 많은 거죠. 그런 위험 상황들이 이제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가 간의 무역 협정 체결로 인해서 이제 검증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산물들이 국내에 대량으로 수입됨으로써 국민 식생활에 위협을 이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자격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의 직무는 수산물 안전 식품에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산 해역에서의 식품 안정성 평가라든가 그리고 수산 식품의 안정성 검사 그리고 이제 유해 식품의 선별 그리고 이제 수산물 유통의 안정성을 지원하는 기능 인력이 이제 양성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 자격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산 품질 관리사는 이제 생산 해역의 수산물 안정성 검사, 수산물 안정성 검사죠. 안정성 검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산 가공품의 이제 안정성 검사죠. 가공품 안정성 검사. 이런 거에 관련된 기술을 이제 지원하는 거죠. 지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입에 대한 요새는 이제 무역협정에서 수출입에 관련된 이해성 검사, 수출입에 관련된 수산물에 대한 이해성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를 이제 대행하고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그리고 이제 등급 판정 등에 관련된 실무를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되고 수행하고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대행. 대행이라는 거는 이제 왜냐하면 고시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 고시에 따른 검사 그리고 인중에 대한 수산물을 인중을 받죠. 이게 인중에 대한 이런 어떤 절차, 행정적인 절차의 업무를 이제 대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 품질 관리사는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 1차 시험은
그 수산물 품질 관련 법령, 그 품질 관련 법령, 수산물 품질 관련 법령이 맞죠? 관련 법령을 이제 1차 시험에 이제 한 과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산물 유통론. 그 수산물 유통론은 이제 생산 지역에서 이제 그 양육 과정, 그러면 산지 입한장이라고 하죠. 이제 수협이 주로 이제 수협이 관리를 하는데 그 양육에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경매가 되죠. 이제 경매에서 이제 유통 기구들이 그 소비 생산에서 이제 소비지까지 그 이런 과정들 속에서도 이제 과정 속에서 그 유통 기구가 있습니다. 유통 기구.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노량진 수산 뭐 시장이라고 도매 소비지 도매 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도매상 그리고 중도매인 이런 어떤 기구들에 대한 게 수산물 유통에 관련된 이런 과목이 있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수확 후 품질 관리론. 품질 관리론. 수확 후 품질 관리론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수산업에서는 이제 어획 후라고 하죠. 어획 후. 주로 이제 농산물은 이제 수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로 이제 수산업에 관련 것은 이제 어획 후라고 이제 품질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수산 일반이 있습니다. 제가 맡게 될 수산 일반. 수산 일반을 맡게 되고 이제 2차 시험에는 이제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이제 주로 이제 서술형, 단답형, 품질 관리죠. 품질 관리. 품질 관리 및 등급 판정. 등급 판정 실무에 대해서 그 2차 시험에 한 과목이 있는데 품질 관리와 등급 판정에 관한 그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제 과목당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2차 시험에 이제 도전할 수 있죠. 2차 시험에서 이제 품질 관리 그리고 등급 판정에 대한 실무를 이제 과목을 이제 시험에 있죠. 과목에. 그 수산 일반은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될 과목입니다. 과목이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수산 일반이라고는 이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잘 보이시죠? 수산 일반. 책이 조금 이제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가능하면은 그 시험에 나오는 그런 쪽 방향으로 그리고 아주 그 전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전공 과목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세밀하게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시험에 관리 대비해서 나오는 그 수산 일반에 대한 거를 이제 과목으로 이제 설정하는데 본 과목의 이제 수산 일반은 수산 일반이죠. 이제 수산 일반. 수산 일반인데 그 수산 일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주로 이 책이 이제 구성 조건이 한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 그 수산업 개관. 그 수산업 개관은 이제 수산업에 관련된 그 수산업의 뜻 그리고 수산업에 관련된 그 정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관련된 그리고 수산업이 이제 인류 역사상 이제 출발해서 현대까지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의 관련된 내용들, 그 역사적인 부분 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산업의 그 수산업은 왜 뭐가 틀리냐라는 부분에서 정의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산 자원. 수산 자원은 이제
많죠. 그 수산자원 우리가 이제 식생활에 들어가는 그 수산 동식물을 이제 주로 얘기하죠. 이제 수산 동식물, 수산 동식물이죠. 그 수산 동식물은 또 동물은 이제 어류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오고 식물은 이제 해조류나 이런 것들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수산 동식물. 또 있죠.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게 해양 자원들 있죠. 해양 자원. 뭐 해양 뭐 이용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수산 자원은 이제 주로 이제 수산 동식물 그 동식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해양 자원을 이제 어떻게 요새는 이제 많이 포함됩니다. 이 수산 자원이. 또 예를 들어서 자원은 맞죠. 이제 해류나 조석의 간만이 차를 이용해서 이제 조석 발전소를 이제 만드는 거고 또 해류 이제 그 밀도 차에 의한 기술들이나 이런 발전소 이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해양 자원을 이제 이용을 하죠. 또 광물 자원도 있죠. 광물 자원. 뭐 태평양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 같은 이제 이런 자원들이 이제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물속에 한 뭐 1,000m, 1,500m 있는 그 해저에 그걸 이제 그 채취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 자원이 이제 이거를 전부 이제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제 업이죠. 업. 그 주로 이제 업은 이제 우리 바다에서 그 행해지는 그 어구 어법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어획물을 이제 그 바다에 이제 수중에 살아가는 동물을 체포하라고 이제 어획하죠. 이제 어획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어업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관련돼서 이제 과목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어장에서 이제 어로 작업들을 하는 행위에 관련된 이제 그 과목이 있고요, 내용이 있고 그 네 번째는 이제 어선 어업을 이제 행하려고 하면은 바다에는 그 배가 있어야죠. 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선 운항이라고 합니다. 어선 운항. 그 어선 운항은 주로 이제 선박이죠. 선박. 선박인데 그 어선의 구조가 바다에서 이제 그 항해를 하고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선원이 타야 하는 거 선장이야 뭐 항해사 이런 타야 하기 때문에 그 구조가 간망성이 있어야죠. 파도에 견딜 수 있는 바람에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있어야 하고 구조에 관련된 거 뭐 이런 또 운항 그 항해술에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구조가 뭐 엔진이라든가 라다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거를 선박의 구비 설비 조건들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운항을 해야죠. 이제 운항을 이제 그 라다를 이용해서 이제 엔진이나 이런 거 추진력을 갖고 프로펠러죠. 이제 그런 걸 갖고 이제 어선 운항에 들어가나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계류한다든가 정박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항에 들어왔을 때 정박하는 거죠. 이런 내용에 관련된 어선에 관련된 선용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양식이죠. 수산 양식. 그 수산 양식은 이제 주로 그 많죠. 뭐 해조류 양식이 있고 이메폐류. 그 이메폐류는 이제 조개류 같은 거를 이제 이메폐류 이제 양식이고. 그다음에 해조류 양식이죠. 해조류 양식. 해조류. 해조류 양식은 주로 이제 뭐 미역이나 톳이나 김이나 이런 게 이제 전부 해조류 양식이고 이제 어류 양식 있죠. 어류 양식. 어류 양식은 이제 그 바다에서 그 가두리 하는 양식이 또 있고 또 육상에서 이제 그 해수 양식, 육상 양식이 있고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수면,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양식을 이제 내수면 양식이라고 하죠. 그런 종류의 이제 수산 양식에 관련된 내용, 뭐 사료 양식을 하면 이제 사료에 대하고 사료에 관련된 그리고 또 그 질병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 그 여섯 번째는 이제 수산 가공과 위생.
가공과 위생. 그 수산물을 이제 가공을 해야죠. 이제 가공에 대한 이제 들어가면 이제 공장 내에 그 설비들이 있죠. 가공 시설이 설비가 있어야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냉동 뭐 시설이라든가 냉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위생은 이제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미생물 뭐 식중독균 있죠. 이게 식중독균. 그 또 뭐 어패류 뭐 중금속에 이제 검사 본거 이제 어패류 독 있죠. 그 어패류의 대표적인 게 이제 독어, 페트로톡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메패류, 유독성 플랑크톤이 이제 다량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이메페나 이제 섭취를 해서 이제 그게 사람의 음식으로 이제 먹었을 때 중독되는 것들을 이제 오고, 여기 이제 그런 그 유독성 플랑크톤에 관련된 플랑크톤 된 게 이제 어패류 독이죠. 그 일곱 번째는 이제 수산물 유통이죠. 수산물 유통. 그 수산물 유통은 이제 산지 입한장에서 소비지까지의 유통 기구들이 역할이나 그런 어떤 그 성향들이 각각 그 수산물에 대해서 이제 유통의 방법들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동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뭐 객주가 이제 해서 이제 도매 시장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통 기구도 있는데 유통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고. 그 여덟 번째는 이제 그 뭐가 있죠? 이제 수산물 관리 제도. 수산물 관리 제도는 이제 주로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뭐 하죠. 그 뭐냐면 그 수산물 관리 제도는 그 총 어획 허용량이라는 거 TAC, 이 관리 제도를 이제 도입이 돼서 지금 현재 이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관리 제도는 이제 총 허용 어획량, 총 허용 어획량을 이제 신문에 나오면은 이제 신문 그 소식에 보면은 뭐 할당량이라고 하죠. 할당량. 서로 그 어협정에 관련돼서 그 할당량을 재는데, 왜냐하면 저 러시아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어떤 태평양 어장에 원양어선에 관련되면 할당량을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근내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총 허용 할당량을 이제 어획량을 이제 제도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산 일반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 강의에 들어가서 제1장 그 수산업의 임의와 중요성. 제1절에 이제 수산업의 뜻과 중요성. 중요성인데, 그 수산업이라는 것은 이제 바다, 강, 호수. 그 호수에서 살아가는 게 수계라고 하죠. 수계라고 합니다. 수계. 그 수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 생산되는 이제 어류, 갑각류, 연체류, 구피류. 구피류는 이제 주로 성게하고 해삼 같은 종류를 이제 구피류가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총칭해서 수산물이라고 하죠. 수산물이랍니다. 이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거, 생산하거나 이제 가공하는
가공하는 산업, 그 산업, 업으로 하는 사업을 이제 수산업이라고 하죠. 수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수납법 제2조 1호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수납법 업법 제2조 1호에 보면은 수산업법에 정의하는 수산업은 그 어획물 운반업, 또 이제 그 수산물을 이제 원료나 재료로 해서 수산 가공업, 가공업을 이제 수산업이라고 합니다. 이 수산업법에 근데 이게 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수산업에 요거를 이제 주로 이제 그 업이라고 하죠. 그 업은 그 수산 동식물을 이제 수산 동식물 어획, 체포, 어획하거나 체포하는 업을 이제 체포하거나 이제 양식하는 거, 체포, 양식하는 사업, 업을 이제 업이라고 하죠. 그 어획물 운반업. 그 어획 운반업은 이제 업 현장에서 이제 그 양육지까지 그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이제 운반하는 거를 이제 어획물 운반업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제품이란 거는 이제 원양 어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선박 어선 내부에서 이제 가공 시설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통조림이나 이런 거를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을 이제 어획물 운반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 가공업. 그런 이 수산 가공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산물을 원료나 이제 재료로 인해서 이제 그 식품이나 제조 가공, 그리고 이제 뭐 사료나 비료, 식품, 그 호로, 유지, 가죽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 이거를 이제 수산물 가공업이라고 하죠. 수산물 가공업인데,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뭐 이게 뭐 통상적으로 이게 뭐 1차 산업, 요거를 이제 수산물 가공업은 이제 2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3차 산업이라는 게 이제 수산물을 이제 제품을 만들면은 이제 생산지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소비를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유통기구가 있죠. 수산물 유통업. 그 수산물 유통은 이제 그 수산 동식물을 그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 각 단계에서 이제 유통시키는 사업, 유통시키는 사업을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 구분이 그렇게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제 이게 3차 산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요새는 이제 어업이나 이제 수산업의 그 첨단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구분이 쉽지 않아요.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연관되게 돼 있기 때문에 1, 2차, 3이라고 딱 구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이게 이쪽 1차 산업에서도 이제 그 유통을 하는 것도 이제 운반하는 것도 있고, 그 수산 가공업도 이제 만들어서 또 이동시켜 하는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수산물 유통업은 이제 전체에 대한 관련된 것을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1차 산업, 2차 산업이라고 딱 구분을 짓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다 관계가 연관돼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산업의 그 특성과 그 중요성에 그 연관된 산업들이 뭐냐면 이제 어업을 하려면 이제 어망이나 어업 기기, 그 항해술이나 이런 어떤 기구들이 이제 관련된 산업 있죠. 뭐 수산 토목이나 토목, 그리고 전산, 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해양 세포추, 해양 레포추에 관련해서 이걸 전부 이제 수산업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2절 1절은 끝마쳤고요. 그 제2절 그 수산물의 특성과 분류, 수산업의 특성과 제2절 수산업의 특성과 분류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수산업의 특성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시중 밑에 이제 서식하기 때문에 그 대부분 이동합니다. 이동. 그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없죠. 이게 수산물이 이제 이동을 할 게 어느 한 군데 정착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약 한 90% 이상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산 동식물이. 해조류 같은 거는 이제 정착을 하지만은 수산 동물 같은 거는 거의 이동을 하죠. 주인이 없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수산 생물 자원 관리를 하게 되면은 자원 관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재생산이 가능하죠.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제 수역의 위치라든가 그 어항에 따라서 해적 조건이나 그 해양 환경, 생산 방법이나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폭풍주의보나 이제 태풍이 왔을 때는 기상 상태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죠. 또 위치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그 선 동식물의 이제 이동, 그 해양 변화, 그리고 이제 조건, 그 선 동식물의 그 생활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이제 생산 시기가 다르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산 동식물은 이제 부패가 쉽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변질이 쉽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의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크기가 각각 틀리게 이제 상품이 국역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계획 생산이 힘들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산 동식물의 부패, 그리고 변질이 쉽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상품 규격화, 계획 생산이 용이하지 않다라고 이제 수산업의 이게 특성입니다. 특성이 있고요. 그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이제 좁은 의미에서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 산업은 이제 식량을 이제 그 공급을 하는 거죠. 식량을 공급하고 질 좋은 식량을 공급하고 이제 질 좋은 영양을 이제 제공하는 거죠. 수산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식량의 부분입니다. 식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의 그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 경제와 이제 수산업에 대해서입니다. 2번 국가 경제와 수산업. 국가 경제와 수산업에는 이제 그 업이나 양식업, 그 수산 가공업의 그 발전은 주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하고도 이제 관계가 돼 있죠. 농업. 농업은 이제 주로 이제 비료나 사료에 그 관계가 돼 있고, 특히 이제 그 어로 기기나 어망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조선 공업하고 이제 관계가 됐죠. 공업, 조선, 그리고 이제 기계공업. 그 기계공업은 이제 업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해서 일어나는 이런 전자기기 공업, 전자기기 공업에도 이제 연관이 됐고, 그리고 화학공업, 그리고 제빙, 통신, 제빙 뭐 이런 복시 후생에 관련된,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인공위성이 해가지고 이제 기상 상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양 어항이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금융은 주로 이제 수산업 협동조합이죠. 수산업 수협이라고 하는데, 수협. 그 금융의 이제 자금들을 이제 제공하고, 뭐 영어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을 이제 제공해서 그 수산업을 유지시키고, 이런 어떤 그 관계에 이제 국가 경제에 연관이 돼 있죠. 밀접한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 제2장에 보면은 그 제2장을 보시면은 이거 수산업의 현황과 전망이 있죠. 현황과 전망. 그 제1절에 보면은 이제 수산업 발달과 이제 수산 자원 분포. 제1절. 수산업 발달과 수산 자원 분포. 제1절에 있습니다. 제1절에 그 업이 발달. 그 업의 발달은 이제 어구 현재 그 옛날부터 쭉 내면 그건 교재를 보시고, 그 현재는 이제 어선의 그 대형화. 그 어구어법이 발달되지. 업의 그 어선의 대형화. 그리고 이제 어구어법. 그 어구어법이 이제 발달에 대해서 이제 업이 이제 발달된 거죠. 이제 첨단 항해 기기. 그리고 이제 수산물 그 저장 냉동 시설이나 이런 게 이제 발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이런 그 발달로 인해서 그 인류의 식량 공급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식량 산업에 이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제 점하고 있습니다. 그 2번 우리나라 어업의 발달. 그 교재 한번 보시죠. 교재에 보면은 이제 신라 시대 때는 이제 어랑이라는 건데 주로 이제 정치망이죠. 우리가 지금 제주도 그 남해에 보면은 죽방염이라고 합니다. 죽방염. 이 죽방염이 주로 이제 정치망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옛날 신라 시대 때는 이제 어랑이라고 하는데, 어랑을 이제 개발했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조선 시대 때는 이제 그 활성화돼 가지고 많이 그 어랑 어법을 이제 많이 사용해서 이제 어획물을 이제 많이 잡았던 기록이 있고요. 고구려 시대 때는 이제 포경업이 이제 출현한 거죠. 이제 고구려 시대 때. 그쪽에는 이제 고구려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포경업이 이제 출현한 거죠. 고구려 때는. 그리고 이제 근대 뭐 1960년대는 이제 원양어선이 이제 그 개척 시대고, 70년대는 이제 수산자원 보호 관리라는 거죠. 이제 너무 난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원을 이제 재생산시키는 도록 하고, 이제 종묘를 이제 그 방류하는 사업들을 이제 수산자원 관리 형태로 이제 수산자원 관리.
수산자원관리형으로 이제 현재 하는데 주로 인공어초가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종묘방류가 있죠. 종묘방류. 이게 이제 수산자원관리형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3번 이거 자원관리형 어업의 도입. 자원관리형의 어업의 도입은 연안국들이 이제 200캐리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제 선포로 인해 가지고 연근 내 수산 자원을 자국의 관리 독점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연안국들이 했는데, 자원관리형이라는 거는 이제 수산 자원이 고갈됐을 때 업 생산성을 이제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수산 동식물의 자연 생산력을 이제 최대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수단과 방법을 이제 도입해 가지고 자원량을 유지하는 거죠. 자원량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수산자원관리형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경제적 수역 선포로 인해서 자원관리 도입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양식업이 발달입니다. 양식업이 발달. 양식업이 발달은 이제 세계 양식업의 역사는 이제 교재를 참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양식업. 우리나라의 양식업은 이제 주로 김, 톳,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을 이제 해조류를 이제 주로 양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굴이나 바지락, 꼬막, 홍합, 대합, 이런 등등의 이제 이거는 주로 이메페류라고 하죠. 이메페류를 이제 양식을 하는 거고, 주로 이제 도미나 기타 많죠. 넙치, 대표적인 게 넙치. 요새는 이제 조기도 이제 양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류 양식을 하는데, 이 어류 양식에는 이제 주로 내수면 양식과 이제 해수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수면 양식은 이제 신고제고, 해수 양식, 육상 해수 양식은 이제 허가제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뱀장어, 필라델피아, 향어, 방어, 돔, 넙치, 좀 여러 가지 어류를 이제 양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3번 수산 가공업의 발달. 수산 가공의 발달은 이제 1804년에 프랑스 아페르라는 사람이 이제 통조림을 이제 개발했죠. 통조림을 개발했고, 그 후에 암모니아 냉동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수산물을 이제 장기 저장하는 이제 저장이 이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각종 기계 설비들이, 가공 시설 설비들이 좋아서 각종 어육 단백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 식용 외에 공업용, 이학용, 그리고 이제 사료용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업이 발달이 되고. 4번 우리나라의 수산업의 현황. 1960년대는 이제 원양업이 이제 시작이 돼 가지고 70년대는 이제 양식업이나 이제 근내업, 원양업이 이제 발달됐죠. 1980년대는 이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 유가가 이제 상승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 수역 선포로 인해서 이제 수산업이 이제 둔화가 되죠. 현재는 이제 업 규제가 많습니다. 이제 업 자원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업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런 거와 이제 비례해서 이제 국제적인 경제적 수역 선포로 인해서 이제 자원 관리가 이제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제2절 수산물 생산량. 제2절 수산물 생산량.
그 수산물 생산량은 이제 우리나라 그 수산업의 현황을 보면은 주로 이제 어업 생산량은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40에서 이제 330만 톤인데 이제 정체식이죠. 이제 그 생산량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제 그 난맥으로 인해서 그 자원 그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안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국 어선들이 이제 연근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어류를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법 침범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경향 때문에 이제 그 어업 생산량이 이제 정체가 되는 반면에 그 양식 생산량은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식 생산량은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그 양식이 이제 앞으로 이 친환경 양식 시스템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되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식량이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수출입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중이 될수록 수출에 대한 그 품종이나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식품들이, 수산식품들이 그 다양한 국가들의 선진국가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 또 수출을 하는 나라가 이제 여러 나라가 이제 다변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물의 그 수입은 지금 FTA 그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서 그 수많은 그 수산물이 그 각국마다 체결한 뭐 칠레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수산물들이 이제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고, 또 소비가 되고 있고, 또 그 수입 국가가 다변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수산업의 현황. 그 세계 수산업의 현황은 이제 식량기구죠. 세계 식량기구. 그 FAO라고 합니다. FAO. 그 세계 식량기구에서 그 만든 그 통계에 의하면은 그 총 어획량의 추이가 그 도표에 있습니다. 그 도표는 이제 도표에 보면은 그 자연 상태에서 내추럴 자연 상태에서의 어획량은 정체가 되고, 그리고 양식량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돼 있습니다. 제3절 수산업의 전망. 제3절 수산업의 전망. 그 수산업의 전망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수산업 발전 방향과 이제 전망이라고 되는데, 그 현재 그 연안국의 그 200캐리 선포로 인해 가지고 문제점이 이제 야기되고 있죠. 그 야기되는 그 문제점은 현재 그 해외 어장에 제약이 되고 이제 축소가 되죠. 그리고 이제 공해 조업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국내 연근내 어장의 그 생산량의 저하, 그리고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 후계자의 감소,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이런 부분을 이제 대안으로 정부 시책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첫째 이제 뭐냐면 자원조성 사업할 때 자원조성을 이제 확대하는 거죠. 자원조성은 이제 예를 들어서 종묘를 이제 정부에 관련된 그 종묘 배양장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그 방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양식 신기술의 개발, 신기술의 그 개발에 이게 지원 이제 하고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어선의 대형화. 어선이 대형화하고 그 어항 시설의 확충, 그리고 이제 영어 자금 확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시설 확충, 그 영어 자금 확대화. 영어 자금 주로 이제 확대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어선들,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그 영어 자금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장을 이렇게 개척해야죠. 새로운 이제 어장을 이제 개척하는데, 새로운 어장은 이제 주로 이제 북빙량이나 남빙량, 또 새로운 어장들을 이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제 어업의 합리화, 그리고 이제 수산물의 이제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이 이제 다변화, 또 수산 가공품의 품질을 이제 고급화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민 후계자를 이제 육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이제 중점 시책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수산업 발전과 전망. 세계 수산업 발전과 전망에 보면 이제 연안 국가의 그 200캐리 선포로 인해서 그 자국의 그 자원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알고 보면 이제 해양 이제 육지만 이제 뭐 이래 땅만 이게 그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바다도 이제 영토 해양 영토 이제 분날 시대가 이제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자원의 이제 확보가 식량 확보,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어선들이 그 입어료를 이제 지불해야 하고 공해상에서도 이제 어업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수산 자원 확보, 그 식량에 관련된 수산물을 확보하는데 경쟁력이 심화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국가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이용해서 이제 공동 노력을 이제 하는 게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1장, 제2장, 제1장 수산의 의미와 중요성과 제2장 수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장 수산업 정보 이용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